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채금리 관련해서, 국채수익률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쪽, 그리고 글로벌 이 금리 시장의 흐름,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조금 과하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고 그 밑에가 바로 CPI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트렌드는 뭐 서로 연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조금 더 이걸 잘라서 놓고 보면 지금 그 CPI 수준하고 국채 수익률의 수준을 보면 이것이 지금 2016년 정도 수준?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반등을 했지만 이것이 정말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한 공포? 네. 이게 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절대 수치가 큰 게 아니라 과거 상대적 수치가 좀 높아진 부분 정도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의 수준을 놓고 뭐 아직 한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경기 선행 지수를 놓고 보면 요게 ECRI 지수로 보면 이게 그 2009년에 피크 때처럼 증가율이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높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다 증가율. 보니까 예, 그러나 이제 경기 선행 지수의 수준을 놓고 보면 아직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과거의 고점 수준까지 이제 와 있지만 문제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 PMI가 중요한데 서비스 PMI는 지금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금 이게 전고점보다 한참 밑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증가율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체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의 피크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체감적으로 인플레이션 느껴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기저효과, 네. 수치로 나타나는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실물 경기는 뭐 이걸로 보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표를 쓰지만 모빌리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동성이 얼마나 있냐 보면은 이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25만 명 갔다가 일간 확진자 수가 지금 이제 한 7만 명 정도로 미국이 떨어졌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게 각 나라들의 이동성 지표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 회색이 지금 미국이지만 한 36%. 그래서 이게 지금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다 아직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표로 아까 보셨으면 경기 뭐 회복 지수가 사상 최고치 증가율을 냈지만 이건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높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수익률이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 이건데 뭐 한국 언론에서는 이게 2%까지 가면 주가가 얼마 빠지고 뭐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8년 이제 피크 때도 한번 올라갔고 이제 2013년에도 올라갔지만 그때마다 이게 뭐냐면 이 연준이 이제 자산을 대거 이제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해주면서 돈을 풀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네. 그러나 이것은 자산 풀고 난 다음번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것이 밑으로 꺾어지는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은 하지만 추가적인 이제 계속적인 이제 자금의 그 동안 증발이 있게 되면 이것은 10년 만기채는 이게 트렌드로 보면 다 밑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했지만 지금 연준이 뭐 테이퍼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간 안 믿는 눈치가 안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거짓말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결국 뭐를 봐야 되냐면 이 통화 증발의 그 수준하고 통화량하고 주가 버블을 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요게 통화량하고 S&P 500 지수인데요. 지금 통화량을 그 푸른 색깔이지만 요게 많이 풀었을 때 요때가 바로 사고가 났거나 이제 대불황이었던 때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이 코로나19로 주가가 빠졌는데 돈을 퍼는 것은 뭐 사상 최대로 많이 이제 돈을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화 환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지만 요거를 이제 지수하고 같이 놓으면 M2하고 S&P 500 지수하고 M2하고 나누는 지표로 놓고 보면
이게 과거의 수준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걸 네. 놓고 보면 과거에 이제 98년이나 2006년, 7년 요 수준에 비해서 아직 조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통화 증발하고 증시 버블의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제가 번개 표시를 3개를 했지만, 현재 수준이 그 절대 수준으로 보면 돈이 많지만 이제 상대 수준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2007년, 8년에 그때 수준에 아직 좀 못 미치고 있고, 99년, 2000년 수준에 비해서는 한참 이제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버블의 피크 때와 비교했을 때 그렇죠. 현재의 수준은 그보다 좀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을 이제 이 버블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버블이 터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두려운 공포가 많아요. 근데 조금 데이터를 길게 놓고 보면 91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놓고 보면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이 실질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의 갭이에요. 네. 그래서 실질 성장률 보다가 이제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이 높으면 이게 호황인 거죠. 보시면은 이제 2001년의 호황, 2006년의 호황, 그리고 2017년의 호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게 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요게 불황이죠.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잠재 성장률 밑으로 갔을 때도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 있고 나면 주가가 반등하거나 다시 폭락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잠재 성장률로 이제 회귀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강하게 다시 반등을 하는 추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등 이후의 대폭락은 이제 최근 4번의 경우, 3번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대대적인 것이 통화 한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성장률로 회귀를 한다고 하면 주가는 조정은 할지언정 대폭락은 없다. 이제 이게 그 보여주는 답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뭘로 의미하냐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왔던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의 PR을 보였고, 그 S&P 500도 PR이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익이 PR이라는 것은 이게 유동성이 많아져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이익이 줄어들어서 PR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PR의 사상 최고치는 유동성이 풀어진 것도 있지만 경기가 너무 나빠서 이익이 대폭적으로 나빠져서 이게 PR이 높아져 버린 거죠. 그게 사상 최고치인데 결국은 이것은 PR을 낮춰주는 것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변곡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은 실적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했던 PR이 이게 낮아지려고 하면 이것은 이익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좋아지는 회사는 살아남는 것이고, 이익이 더 나빠지는 놈은 PR이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변곡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게 잠재 성장률로 회귀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실적만이 믿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익이 좋아져서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기업, 네. 이 기업들로 돈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을 다시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지난번에 저희가 시장 긴급 점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포주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실질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의 갭이긴 합니다만은 보시면은 이게 이 잠재 성장률이 대폭적으로 떨어졌다가 이것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주가들이 다시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정 후에 우상향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인덱스가 간다는 것이 그 안에서는 PR이 너무 과도하게 높은 회사는 이익이 PR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하락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대신 그 이익이 PR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들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수 전체를 이끌고 가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국채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뭐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공포라기보다는 이것의 의미가 시장이 유동성장은 이제 끝났고 이것이 PR에 이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 쪽으로 매기가 몰린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발 버블 붕괴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이 고포주, 그러니까 즉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어떤 시장의 랠리가 좀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빅데이터로 본 그 트렌드로 보면 잠재 성장률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성장률보다 특히 낮았다가 이것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다시 대폭락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이 주는 시그널들을 좀 정확히 읽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